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5월 달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바로 목요일에 강의를 했었던 정부 정책. 이것만 거의 3시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얘기할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중국 양회 시작으로 또 우리가 다음 달 21일 베이징 개최, 이번 달이죠 이제.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관련주들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회원님,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을 무조건 봐야 되죠. 네. 중국 주식을 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종목들은 가치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가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예전에 중국 원양자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 회계나 이런 회계 장부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보다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른 뭐 가치 투자하듯이 뭐 삼성전자 사듯이 그렇게 매수해 놓고 재무제표, 항상 재무제표는 좋아요. 그죠? 중국 관련주들 보면은 재무 구조는 항상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부채 비율도 적고, 그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 투자도 있고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트레이딩도 있는 거죠. 트레이딩.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쉽게 얘기해서 차익하면 뭐예요? 그만입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차익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국은 코로나 테마주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양회 관련된 중국 주식들도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전부 트레이딩 영역에 속하는 거죠. 가격의 차익을 이용한 매매. 그런 관점에서만 중국 주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중국 시장, 중국 증시가 월요일날 만약에 좀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는 3시 30분에 끝나는데 중국 증시는 그 이후에 끝나죠. 그 이후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마감할 당시에 급등을 해버리면 이런 종목들이 다음날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윙이푸드,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 개만 볼게요. 세 개만. 헝성그룹, 윙이푸드, 헝성그룹, 그리고 컬러레이. 결국은 이 세 개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중국 주식. 그러나 다른 종목들까지 굳이 중국 증시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에 매매를 뭐 괜히 넓혀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양회 전에 중국 증시 지수에 대한 전망이 밝거나 또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면 급등을 합니다. 얘네들 다 테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지수 좀만 올라도 급등해요. 이거 보세요. 예. 4월 8일 날도 장중에 무려 26%나 급등했습니다. 그죠? 그 전날 12%, 또 그 전날 9%. 이렇게 3일 동안 거의 막 40% 오른 거죠. 이런 흐름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이 아닌 중국 주식도 봐야 된다. 다만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윙이라고 하면은 1주에서 3주 정도 이 한 파동을 먹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당일 매매나 아니면은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매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단기 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단위 매매, 초단위 매매를 스캘핑이라고 하죠. 스캘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중국 주식들은 단기나 스윙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5월 21일 그 전입니다. 다가올수록 중국 증시 한번 반등 나오면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합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 DP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해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예, 그죠? DPC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4월 27일 날 매일 장본 남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방탄소년단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는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넘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 가면 그때 돼서 전문가님 이거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 그러니까 늘 이런 급등주들은 눈으로 보고는 못 삽니다. 특히 우리 또 지금 방송 들어오신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뭐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이게 눈으로 보고 상가 무서워서 또 못 사요. 막상 올라갈 때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양회가 21일 날 열린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으니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점에서 스윙만 딱 보고 3주까지만 딱 보고 모아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급등 수익을 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그렇게 하겠다 7번. 5월 21일입니다. 양회 5월 21일이에요 회원님. 절대 까먹지 마세요. 오늘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까먹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또 급등 나온다면 사지 마시고 고점에서 물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3월 3일 날 개최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양회를 기점으로 이 공산당에서 보통은 주식을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어요. 여러분들 중국 관련 언론 내용 찾아보세요. 코로나를 누가 퍼뜨렸는지, 중국은 왜 은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이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막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이제 시진핑을 위시한 공산당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기점으로 돈을 쏟아 부어서 주식시장을 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관련주, 중국 주식을 단기라도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저 이거 나중에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공개 강연에 오셨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또 나중에 놓쳤다고 하지 마시고 꼭 그때 돼서 오셔가지고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주식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자, 보통 이제 중국 양회라고 하면 그 경제회의입니다. 명목은. 하지만 이 국가의 방향성, 이웃나라의 방향성, 뭐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어떤 산업을 키울 건지 정책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다른 나라 양회에 집중을 하냐면, 여기에서 한국의 포지션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한령이 많이 풀렸다고는 합니다. 네. 한한령이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게임들 중국에서 판호 발급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판호 발급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중국에서 유통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통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기업이, 그 자본이 들어간, 그래서 아예 중국 게임으로 바꿔서 런칭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중국 진출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과거 한한령 기점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에 진출해서 대박난 게임 회사들 많죠. 이 웹젠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웹젠도 뮤가 중국에 진출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나면서 주가가 무려 4,900원에서 45,000원까지 수치상으로 900%가 상승했습니다. 이 웹젠 중국에서 대박나서 이렇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산업, 중국의 판호 발급 이런 것도 중국 양해에서 다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번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초반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수많은 언론과 대중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관광객을 막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논란은 됩니다. 중국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거는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처음에 초기 대응만 했으면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사망자 수나 그 다음에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오로지 주식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인들 입국을 막을 때 한국은 또 막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 충분히 한국에게 어떤 혜택을 줄 가능성은 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냐? 먼저
이번에 중국에서 하는 자선 콘서트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도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임 파노 발급, 그리고 지금 미디어, 문화, 엔터, 한한령 이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 가수들이 콘서트 죄송해요. 자, 콘서트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많이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미디어, 문화, 엔터주들,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양에서 이 내용만 나오더라도 그대로 다음날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의 직전에 저점 매수를 해놓거나, 당연히 양의 이전에 미리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먼저 오르니까. 어찌됐건 저점에서 매수를 해놔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나스닥이 이틀 연속 하락해서 이런 종목들 또 저점이 나온다면 무조건 들어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종목들 아니라면 우리가 IT나 전기차는 당연히 저도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합니다, 회원님. 그런 종목들이야 뭐 당연히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요? 5월달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그 문화 엔터 기업들 대표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JYP, 그죠? 중국 양해를 기점으로 지금 가뜩이나 다른 종목들보다 우리가 이제 증시의 최저점이 언제 형성이 됐습니까? 그리고 반등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3월 20일. 그죠? 이때를 기점으로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3월 20일이죠. 이날. 그죠? 바로 전날까지 급락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삼성전자는 좀 제외하더라도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3월 20일 기점으로 밑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스몰캡 종목들이 저점에서 상승한 거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약한 종목들이 바로 미디어 엔터 쪽이에요. 자, JYP, 그리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저점에, 지금도 저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SM도 당연히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그 기점으로 반드시 보셔야 된다. 네. 다음 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끝났고 다다음 주 5월 중순 전까지 뭐 저점 나오고 추세 그냥 이어진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중국 양회로 상승할 가능성, 미디어 엔터 쪽 한한령 더 풀리면, 그리고 또 6월 달에 큰 이슈가 있죠. 네, 바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이제 대장이 또 나오죠. 네, 뭐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흔히 아는 방탄소년단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6월 달에 예비심사,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합니다. 예심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섹터의 대장주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 보통 다른 2등주, 3등, 다른 미디어, 그 전체 섹터가 같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아요. 보통. 그래서 JYP, YG, 뭐 SM 이런, 그동안 뭐 빅히트가 오면은 얘네들은 이제 대장주로 부를 수가 없겠지만은, 빅히트는 지금 얼마예요? 예상 시총이 3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사를 다 합친 거보다 커요. SM이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고
JYP가 지금 시가총액이 7,300억이고 그 다음에 YG가 지금 시총이 5,300억이니 이 세 개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큽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래서 5월 달에는 양회, 6월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비심사 청구하면 상장 기대감이 모두 반영되면서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자, 반드시 보겠다 7번 다 눌러보세요. 네. 다 보겠다 7번 눌러보세요. 7번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는 호재가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는 특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 A스토리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A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도 3대 주주가 텐센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텐센트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어요. 텐센트라고 하면은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중국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우리나라의 또 반대로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예요. A스토리. 그러니까 2대 주주와 3대 주주가 국내 넘버원, 중국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A스토리가 지금 여러분들 킹덤 보신 분 계시죠? 여기 킹덤. 나 넷플릭스로 좀비 영화 킹덤 봤다. 광고라도 본 적 있다. 1번 눌러보세요. 나는 넷플릭스로 킹덤 본 적 있다. 1번. 난 넷플릭스로 킹덤 봤다. 1번. 네. 여러분들 킹덤2 보셨나요? 킹덤2?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래도 보신 분 꽤 계시네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에 끝난 거 보시는 분? 네, 전지현이 나오죠. 마지막에 전지현 나오죠. 네, 전지현 나오고 그리고 이 킹덤 작가가 뭐라 그랬죠? 킹덤 3부터는 무대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킹덤 3부터는 무대를 만주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으로 무대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만약에 A스토리 지금 킹덤은 중국에서 방영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킹덤이라는 영화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 이 드라마를 몰라요. 왜? 넷플릭스에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여러분들 미국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몰라요. 중국인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판권이 중국에 팔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언제가 될지 시점까지는 제가 당연히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한 이런 드라마 중국에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대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킹덤에서도 괜히 전지현을 중국에서 인지도가 별그대로 인지도가 여배우 중에 거의 최고로 높은 전지현을 괜히 킹덤2에 출연시킨 게 아닙니다. 전지현은 아마 킹덤3에서 주연급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킹덤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킹덤3부터는 중국 시장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 다음에는 못 사요. 나오고는 못 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뉴스 나오고는 못 사요. 어차피 판권 팔렸다 그러면 뭐 사겠습니까? 점상 아니면은 뭐 그대로 그냥 뭐 한 20% 시작해서 바로 급등일 텐데. 지금 그 A스토리 작가가 여건만 된다면 이거를 워킹데드처럼 시즌 10까지도 만든다 그랬어요. 지금 시즌 2까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로 이것도 당연히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묶어서 보셔야 된다고요, 회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넥슨 GT나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중국 진출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은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 반드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얘기하면서 화장품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 중국을 얘기하면서 화장품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적이, 온종일래 어서 오세요.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품주 앞으로 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이미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관련주 좀 얘기를 하면, 아모레 퍼시픽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주가가 어때요? 그냥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보합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습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뭐 조금 상승한 겁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2분기 실적 우려감에 괜히 막 겁먹지 마세요. 이미 주가가 실적 우려감에 아모레 퍼시픽은 1월 달부터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이번에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60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7%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실적이 빠지면, 지금 1, 2분기 실적 나오면 주가 급락한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당연히 아모레 퍼시픽은 이번에 실적이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급락했죠. 실적. 그러면 주가도 급락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이미 아모레 퍼시픽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면 결국은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그러면 이미 실적은 반영이 돼 있다면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것만 풀리면 돼요. 한국에 입국했을 때 2주간 자가격리.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해외여행.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관광객이 지금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걸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해외에서 코로나 걸리는 것도 지금 위험하긴 하지만 어떤 나라도 지금 2주 자가격리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일주일 여행하고 2주 자가격리, 2주 동안 자가격리 한 다음에 일주일 여행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최소 한 달은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가격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자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격리나 이런 게 조금만 풀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중국 관광객들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그래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근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불황이 장기화된다면 이 화장품 관련주도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고 스윙 정도로 봐야 돼요. 만약에 자가격리 풀리고 중국 관광객들 들어온다라는 얘기 들리면 이것도 충분히 1주에서 한 3주 정도로
스윙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스윙 투자. 그죠? 기대감에 급등하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2분기 실적 여러분들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2분기 실적 나오려면 올해 8월은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들고 가실 거예요? 지금 사서? 아니잖아요. 중간에 양회 나오면 우리가 뭐 저점에 사서 한 30-40% 먹고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좋은 종목으로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대감에 급등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자 먼저 그 코리아나 화장품주 안에서도 자 여기에 이제 화장품주 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요것만 제가 해놨어요. 아모레 G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레 G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용기 그 다음에 뭐 OEM, ODM 뭐 브랜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보면 오프라인 위주로 영업하는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상장은 돼 있진 않지만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재무구조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말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OEM, ODM은 여전히 온라인 기반으로 잘 됩니다. 수주 받아서 온라인 브랜드 수주 받아서 이제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은 그 가치 투자보다는 테마성 관련주에 좀 더 가까워요. 수급이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나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주 보면 LG 생활건강 그죠?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가 아니죠. 화장품 테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가치주, 성장주로 부르는 것이 맞고 좀 테마성 틱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면은 코리아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국 화장품 그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회사들이 중국 관광객들 이제 몰려온다더라. 자가격리 풀려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오면 그냥 뭐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테마성이 짙어요. 하루에 22%씩 급등하는 종목들이에요. 16%뭐 이렇게 그죠? 이틀 만에 30%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단 한 번의 수급으로 충분히 급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세 개만 보면 돼요.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치주, 성장주를 매매하려면 당연히 대장주로 해야죠. 화장품. 만약에 나는 화장품을 단순히 뭐 급등주가 아니라 그냥 가치주로 갈래. 그러면 뭐 LG 생건이나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그리고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 연우 그죠? 수주를 받아서 화장품 용기, 연우 이런 회사들을 가치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최소한 한 달 안에 승부를 볼 거야. 그러면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이해한다 7번 회원님. 이해한다 7번.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꼭 기억하세요 회원님. 그 중국 양회 그 얘기하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 화장품주 관련해서 다 알겠다 7번 다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공개방송도 거래량 많은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방송에서도 단순히 여러분들 뭐 그냥 제가 수익 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국 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한령 해제 얘기를 했는데 또 5월 달에 또 이슈가 또 있어요. 바로 이거 이제 보세요. 바로 패스트 트랙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자, 여기 우리 운영자님도 들어와 계신데, 자, 월요일날 종목 받으실 분들은 지금 고객센터 운영하거든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예. 1588-0448 강의하는 중간에도 월요일날 종목 받으실 분들은 1588-0448 전화해서 회원 가입하세요. 정책주랑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그 다음 5월달 대장주 드립니다. 스윙 종목 문자로 드릴 거예요. 문자로. 지금 전화하세요, 회원님. 이따 몰리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오늘부터 한국 경제인 중국 입국 패스트 트랙. 보이시나요? 이게 벌써 시행이 됐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4일간 의무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1, 2일 후 바로 기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한국 경제인이 중국에 입국 패스트트랙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고맙다는 표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5월 1일이면은 어젠데 지금 휴일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벌써.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기사로 여러분들한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게 5일 전 4월 27일 날 제가 이거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딱 보여드리면서 항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5월 시행 노력하다. 이거 되면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주들 상당히 수급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연휴 때 시행이 된 거예요. 지금 5월 1일 날 바로 오늘부터라고 나오죠.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일당 체제다 보니까 이게 또 결정이 되면 바로 돼요. 우리나라만 이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도 여기에 양회, 한한령 해제, 뭐 중국 게임 판호 발급까지 다 겹치면 5월달은 중국 관련주가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주, 중국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고점에서 한창 다 오른 다음에 늘 개인 투자들은 똑같아요. 뭔가 주식이 옆으로 기고 매집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다 올라오고 나서야 뉴스에서 뭐 어느 종목 급등했다, 상한가 갔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야 그때 돼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이창원 전문가는 여러분들께 늘 어떻게 해요? 늘 먼저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항상 강의 때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지금 보면 양쪽으로 지금 200분도 넘게 듣고 계신데 항상 먼저 늘 남들보다 수익 많이 내려면 먼저 매수를 해놔야죠. 그렇죠.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꼭지에서 또 매매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5월 2일이죠.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시작하시면 시장 열리면 저점 나오고 중간중간에 분명히 저점 나올 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조정받고 월요일 날도 좀 저점 나올 수 있죠. 저는 월요일 날 전략 구간 본다 그랬죠. 오전에 만약에 조정받아서 자리 생기면 남들 매도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못 사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추가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넥슨 GT 이런 종목들이 이 왜 갑자기 급등이 나왔을까요? 이거 넥슨 GT 지금 다 전부 이 중국 진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래요. 판호 발급되면은 이거 대박 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넷게임즈 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까요? 똑같은 모바일 게임주들 많아요 시장에,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 이거 보이시죠? 맨 왼쪽에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넥슨 GT, 넷게임즈 이런 애들이 왜 이런 애들만 급등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중국 DNA가 있는 애들이에요. 웹젠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주는 중국 진출 얘기 나오기 전에, 그죠? 지금 보면은 추가로 갈 만한 종목들 보면은 룽투코리아, 네, 룽투코리아, 중국 관련 종목들이죠. 룽투코리아.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DNA가 있는 게임주들만 보면 뭐 판호 발급 만약에 얘기 나오면 그냥 상한가예요. 이런 애들은. M게임은 열혈강호.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습니다. 모바일 쪽으로. 컨텐츠 자체도. 그래서 M게임. 이런 애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YJ게임즈. 네, YJM 게임즈. 자, 요것도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게임주로 판호 발급 많이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양해 전에 만약에 YJM 게임즈 만약에 저점 형성되면 양회 전에 사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종목이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근데 재료가 여기가 이제 양회예요. 양회 관련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 주가는 이 어떤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옆으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봐도 되는 겁니다. 왜? 만약에 얘기가 없으면 기대감의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기는 거고, 얘기가 나오면 급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경우가 급락이 나오고 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이 회사가 뭐가 된다더라, 기대감에 올라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급락이에요. 그죠? 그러나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데 지금 게임주들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양회에서 얘기 나와요? 그럼 급등. 만약에 얘기 안 나와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옆으로 횡보. 왜? 애초에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 먼저 개인들이 안 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보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게임주도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월 달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개별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5월 때 대세가 될 수 있는 정책주, 중국 소비주 말씀을 드렸고요.